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최근 들어서 국회 이 본회의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본회의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리는 이제 국회 이제 핵심은 바로 한덕수 총리 해임 지들 멋대로 총리 해임 하겠죠. 169석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되겠습니까? 한 1분도 안 걸리게 바로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재명이 체포안을 가결하느냐 가결하지 않느냐. 모든 여론 기사를 보니까요. 뭐라고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쓴다. 방향을 쓴 데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측 불가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저도 점쟁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일단 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이 비명계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비명 이퀄 거의 이제 친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친문 세력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표가 향방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제 보도를 최근에 이틀 전까지 보도를 보면 문재인이가 이번에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30명 더 보장해. 그럼 우리가 부결시켜줄게. 요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굉장히 저는 나쁜, 이게 사실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 저는 이 약정설, 30명 보장 약정설이 나오기 전부터 문재인이가 바로 그걸 노리고 갔다. 왜냐하면 공천을 지금 이제 옥중 공천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대안론 중에 맨 많이 거론되는 분이 김부겸 전 총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는 단식을 불사하면서 김부겸 대안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명계 현직 의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비명계가 대안론 김부겸이든 다른 누구든 간에 대안론을 대안 인물을 플랜 B를 작동시켜서 이재명을 아웃시켜내고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 국민들한테 채점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이재명한테 약정설, 아니 이재명 같은 인간은 어떻게 30명이 약정했다고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에서 입에서 나오면 뭐예요? 100%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약정해줬다고 그거 문서로 쓸 거예요? 문서는 이재명이가 죽어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약어 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터지면 이게 문서 들이대면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정서는 절대 안 쓰거든요. 약정서 써도 못 믿는데 아니 지가 성남시에서 대장동이니 온갖 거 서류 결제 다 해놓고서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관인 찍어놓고서도 경찰청장이 교통 운전면허증에다가 관인 찍은 거가 경찰청장이 아냐고 이 비교 둘러대는 이 인간 이거 그냥 숫자 시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쌍 S자로 시작하는 거 XXS 이것도 그냥 싹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이걸 투표로 날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가결 여부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또 도표를 멋있게 어제는 이제 동아일보 그 다음에는 TV조선 그 다음에 문화일보 오늘 아침에는 이제 중앙일보 이 자료화면 통계치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말이죠. 보도 매체마다 여기 집중 분석인데 142쪽짜리인데 140조가 수만 장의 조서에서 압축해냈는데 여기서 뽑아도 엑기스 저기서 뽑아도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모든 데서 다 엑기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게요. 142쪽의 지금 구속영장 중에서 무려 3분의 1을 해당하는 51쪽을 왜 구속이 돼야 되느냐, 왜 구속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중대한 입장. 그래서 요거를 우리 어차피 친명한테는요 소기의 격렬기예요. 그래서 비명계 여러분들께서 이 검찰에서 왜 구속이 불가피한지, 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지 요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얘기를 우선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본래는요, 유엔연설 저한테는요, 제가 평생 이 외교안보 가장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엔연설을 맨 먼저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얘기를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사상 초유로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이제 가결시키는 이게 이 총리를 말이죠. 국회에서 해임안으로 해서 가결시키는 이건 가결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당론으로 이건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임안의 경우에는요. 이게 좀
제적 과반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167석이니까 300석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95석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참석이 100% 가능할 때 아니 169석이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는 통과. 윤 대통령은 웃기지 마. 너희들 통과시켜. 내가 그냥 거부권 행사. 거부권도 아니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저 대통령실에서는요. 해임 총리 아니고 한 거, 그 건의, 뭐 해임 건의한 거 아예 그냥 싹 무시해버립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열받게. 말 안 하면 더 열받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분개하고 화나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열받게 했더니 열받는구나. 예, 아주 잘 됐어. 그것만 우리가 성공한 거야. 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임을 건의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만 이 현 윤석열 내각이 무능하고만 요거까지는 우리가 좀 각인시켰잖아.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짝짝꿍 딱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때렸는데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맞았으면. 아프다고 안 하고 때리려면 때려. 딱 버티면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렇다고 더 때릴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예 무시하고요. 당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이 법조인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통령실에서 때리는 것보다 100배 만배의 효과가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것 중에는 검사 탄핵입니다. 검사 탄핵도 판사 탄핵 임성근 이게 사상 초유잖아요. 검사 탄핵도 사상 초유. 뭐 서울시 유성 그 간첩 아니다 기다 이거 가지고 검사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 유성 간첩 사건 이게 어느 쪽 여기 고대 소설 고대 어느 쪽 얘기인데 지금 한가하게 이걸 꺼낼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탄핵 이걸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이재명 지금 수사하는 너희들 검사들 너희들 안 참어.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 전부 다 한번 손 볼 거야. 그러니까 뭐 다 끝났으니까 예. 그 사람들 뭐 검찰 중에 현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퇴직하고 변호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는 거예요. 너희들 이재명 사건을 비롯한 이 구 여권 현 야권 수사 존말 올 때 살살해. 말 안 들으면 전부 탄핵에 넘길 거야. 알았지? 딱 이게 이 깡패 집단이에요. 조폭 집단. 그렇죠? 조폭 집단. 요거고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탄핵이 아니라 체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포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는 오늘 그러니까 빅데이예요. 체포안. 자, 이재명 체포안과 한덕수 해임안, 검사 탄핵안. 오늘 국회 사상 최악의 빅데이가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과연 28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항인데요.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공정시대.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요? 정의로운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상식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기를 바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은 정말 상식이 승리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비명계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국민이 책임진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 몸통 민주당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내년에 반드시 없어지는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28명, 지금 이제 모든 보도를 보면요. 28명 또는 29명이 찬성하면 통과한다. 그러나 결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무조건하고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인다. 뭐 설명은 이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예, 부결은 부결대로, 가결은 가결대로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기 때문에 특히 가결이 될 경우에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가 해서 분당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표결 예측해보면 이건 이제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해외 순방하고 있는 박진을 제외하면 110석. 여기 이제 110석에 이제 알파들. 이 알파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정의당에서 6석. 한국의 희망. 이게 양양자예요. 이게 1석. 시대전환 조정훈이 1석.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예, 하영재하고 황보승이 이 2석. 요렇게 합치면은 총 120 정도가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가결표가 120이 나온다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물 잠깐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자꾸 좀 이렇게 좀 갈라지네요. 이재명이 때문에 갈라져요.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뭐 이 방송 커멘트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니까 열불이 나다 보니까요. 아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이 갈라지는데 여하간 120석이 이제 가결표를 던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중앙일보의 이제 보도고 요거는요 모든 언론이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120석, 121석, 122석은 안 나와요. 100이 지금 한 석 차이가 나요. 한 석.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지금 167석, 이번 한 이재명을 빼고 167이 나오는데 여기에 진보당, 이거 강성이잖아요. 기본소득당, 이거,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이 용해인인가요?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김진표,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윤관석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6석.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지 않을 사람이 박진, 이재명, 윤관석. 윤관석이는 구속돼 있고, 박진은 해외 나가 있고, 이재명이는 지금 병원에 나가 있고, 그게 3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결표가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가결이 되려면은 28석이 부족한다는 겁니다. 최대 295명이 출석해요. 그래서 지금 28개 이 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게 이제 이 핵심이나 이거죠. 요게 이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론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보도를 통해서 지금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나온 얘기고 제가 문자를 좀 이 지인들로부터 그 중에는 이제 법조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저같이 공무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 우리 고향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거 방송할 때 꼭 좀 해달라. 정말 열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지인들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아니 검찰이 독재 수사, 정치 수사했어? 그러면 왜 검찰로 이게 끝나는 거냐? 법원이 있지 않느냐?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다. 검찰이 독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느 검찰이 이 시대에 독재를 하느냐? 정치적인 수사를 하느냐? 강압 수사를 하느냐? 가짜 거짓말로 수사를 하느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 0.01%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재명이 말이 맞다면 자신 있게 네가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서라. 법원이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 심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지금 언론에 대대고 주장하는 단식의 명분을 삼고 있는 그 이유를 대서 판사 앞에 가서 네가 심판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판사 앞에 가지도 않고 검찰만 욕하면 네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검사 독재 시대? 그러면 법원도 지금 독재 시대냐? 법원 독재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미향이 유죄 판결했는데도 민주당 요것들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 독재다. 그러면 법원 독재야 라고 욕을 해야 되잖아요. 법원 독재 안 해. 왜 욕하느냐? 이제 이재명이 그 이제 판사 앞에 가갖고 법원 또 자극하면 이거 골치 아파지니까 무서워서 법원 앞에서는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너 떨고 있니?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문재인이가 허수아비잖아요. 대깨문 뒤에 있잖아요. 이재명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딸들 있죠. 딸. 또 개 뭐가 붙으니까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배우에 개딸들도 있는데 개딸들 말고서도 이재명이가 돈 800만 원 넘겨줬잖아요. 북한한테. 그래서 국가안보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안보를 위협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거기까지 써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뒤에 불구죽죽한 인간들이 또 배후 세력이 아니냐. 배후 세력이 당연히 있죠. 요 사건과 관련해서 배후 세력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라. 이게 제 주장 아닙니까? 대공룡이 좀 있고 캐라. 근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도 이거 뒤에 불구죽죽한 인간들이 있는지도 이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단식 투쟁하고 이런 것들도 이거 불구죽죽한 인간들. 왜냐면 양경순이 요것들 지금 녹색병원이 양경수가 그 무슨 뭐 발전의원인가 뭘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민노총 위원장. 예? 여기 병원에 일찌감치 가려고 마음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후에 이거 지금 민노총 이거 누가 지휘합니까? 민노총 북한이 지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800만 원 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러고 더군다나 구속영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인간이다. 딱 돼 있잖아요. 이렇다고 본다면 배후 조정 세력으로 김정은이가 죄송합니다. 김정은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요런
또 추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소설 쓴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라. 예. 아무리 검찰이 무도하게 한다 하더라도 법원을 믿고 나가라. 이러한 이제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법조인들 저도 뭐 친구들 많아요.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예. 뭐 선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인, 이 분들 중에 이제 또 오신 문자 온 걸 보면은요. 이게 자범인데, 문재인은 분명히 자범인데 왜 정치범 행세를 하느냐. 예. 그래갖고 국사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고장난 녹음기, 고장난, 거짓말 잘하는 녹음기, 이거 고장난 거냐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재명이를 보면 열불이 난다. 이런 취지의, 예, 지금, 이 글을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재명이야말로 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런 앞장선 인간인데 이 관련 이 법들을 좀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세비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이 거짓말을 이렇게 이재명같이 일삼을 경우에 이재명법을 좀 만들어서 이런 제2의 이재명 이런 거를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되겠고 우리 국민님 차원에서도 이거를 철저히 좀 캐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거짓말 녹음기, 이재명의 거짓말 녹음기는 어떻게 또 이게 고장도 안 나느냐. 예. 고장도 어떻게 안 나느냐. 이제 국민들은요, 귀에 딱지가 정말 붙을 지경이다. 이런 지금 흥분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주 뭐, 지금 덮고 있어요. 정말 덮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조선일보 사설과 그리고 칼럼에서 이재명이를 아주 각각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김창경 칼럼인데요, 주필. 불체포 포기, 해산물 금식, 진짜인 줄 알았냐. 말 바꾸기가 직업 아니냐, 이재명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쭉 전반적으로 통과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 제일 사실관계를 쫙 잘 정리해 놓은 칼럼이 바로 지금 오늘 김창균 칼럼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요. 불체포 포기, 해산물 금식, 진짜인 줄 알았나.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일 규탄되는데 오늘 가서 해산물 아주 잔뜩 먹고 맛있게 잘 먹어서 행복하다. 아니, 거기다가 딱 이 방명록까지 식당에다 써놓고 식당에서 방명록 이재명 왔다 갔으니까 대문짝만하게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이거 전 세계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난 6월 19일 날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래가지고 민당에서 이제 박수 소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신에 이거 진심인지 쇼인지 한번 지켜보겠다. 근데 지금 쇼잖아요. 결국은 이번 보면은 이제 단식과 이별을 보면서 왜 그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지를 이제 다 알겠다. 더군다나 지금 개딸들은 문자 폭탄을 돌리고 이 친명 의원들은 충성을 다짐하는 글로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어떤 핑계를 대면서 뭐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해산물 먹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언행이 한 단어로 묶인 것은 그만큼 말을 하면 행동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야 한다는 전제 때문인데 사람이 자기가 뱉어놓은 말과 달리 행동하려면 구차한 합리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전혀 다른 인간이다 이거예요. 변명 한마디 내놓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냐고 받아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핀잔을 듣게 되는 셈이 아니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말이 논란을 빚으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자기 말에 침을 뱉어. 그리고 당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비판을 받을 때는 재미있자고 한 얘기 가지고 침소봉대한다고 뒤집어. 그래서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더니 해산물 왜 먹었냐고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진짜인 줄 알았냐고 키득대는 조롱을 듣게 될까 봐서 겁이 난다. 이게 이제
이 김창균 칼럼에 오를 결론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불체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재명. 그래서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지만 수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다. 예. 자, 그리고 대선 이후 이재명의 정치 활동은 전부가 본인의 혐의를 방어하고 구속을 막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커지니까 이제는 또다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니까 이제 갑자기 단식을 시작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날에는 병원에 실려가고 포기했다던 불체포 특권은 또다시 행사하겠다고 한다. 예.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이재명이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믿을 말이 있긴 한지 알 수가 없다. 예, 옳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이재명이의 이 구속 사유, 왜 구속이 되어야 하느냐? 요거와 관련된 검찰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42쪽의 청구서 중에, 영장 청구서 중에 51쪽 3분의 1이 넘는 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첫째는 범죄의 혐의 소명, 두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세 번째가 증거인멸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요, 이재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교사 혐의는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장 청구서 내용을 여러분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범죄가 심히 중대함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자칫 면죄부로 비춰져서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이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검찰은 또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지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높이 50m의 거대 옹벽 불법 건축으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을 아는 채 살아가야 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브로커의 정착을 받은 이재명이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한 탓에 민간업자에 대한 공적 감시와 견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 것에 기인함으로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요, 이렇게 해서 범죄 혐의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당시 이재명이가 이화영으로부터 무려 17차례나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관계 단절을 시도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이화영 부지사 등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요, 경기도 문건 5건을 불법 유출의 수사에 대응했고, 이재명 측의 회유 압박에 이화영이는 진술을 또 번복까지 했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법조인 출신에도 사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이재명의 태도에 비춰서 향후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사건과 유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얘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인적 불적 증거를 없애고 또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법방해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오늘 이 체포안 표결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 부분이 우리 비명계 여러분들, 그리고 뭐 친명계한테는 뭐 소개 경력이니까요. 뭐 바위에다가 달걀 던지면 달걀만 깨져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겠고, 비명계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왜 이 사람은 구속돼야만 하는지, 그래서 검찰의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얘기, 그리고 제가 단적인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이 얘기, 그리고 주요 이 언론 매체들의 이 논설의 이 방향, 이런 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28표 29표가 아니라요, 한 무더기
친문의 한 90% 정도는 친문 중에서 고민정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뭐 부결표 찍겠죠. 예. 윤건영 같은 인간들도 또 당연히 찍는다. 윤건영은 또 찍는다고 그것도 당연히 부결에 이거 딱 나왔잖아요. 요런 인간들 빼놓고 친문의 한 절반, 친문의 한 6, 70명 돼요. 이재명이가 뭐 핵심 이재명 측근은 한 2, 30명 되니까 친문의 절반. 그래서 압도적인 표로 가결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제 순서는 본래 이재명이도 물론 뭐 이거 굉장히 사법 처리가 중요하지만